서울 5사분위, 경기 5사분위 지역으로 막 강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도 다시 이런 강세가 4분위 지역으로 올라오는 거는 결국은 다시 정부가 시장 안정화 정책에 실패하고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를 덮을 거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덮기 전에 미리 좀 사놓자라고 하는 그런 절판 마케팅이 시장에 좀 팽배하고,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그런 생각에 부동산 시장에 포모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돈 어디서 조달하냐? 돈은 이제는 어차피 사는 사람만 사니까 부모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가족관 대출 받아가지고. 장관도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뭐 가족관 대출 받아서 사는 거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시장이 다시 과열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서울 매매가랑 전세가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요 꼬다리 지난주 서울 실거래가가 0.12로 0.11선을 넘었습니다. 통상 0.1이 소수점 첫째 자리 상승이기 때문에 0.1을 넘게 되면은 시장이 과열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근에 여기 627 대책, 은행대출 규제죠. 627이 있고 나서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가 되어서 0.1 밑으로 갔다가 이제 지난주에 다시 쳐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97 무공급 대책.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없었어. 그래서 저는 97 무공급 대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97 무공급 대책이 있었고요. 그래도 97 무공급 대책을 보고 뭐야 이거? 이러면서 시장에서 그냥 하고 그냥 다시 위로 대가리를 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직전을 보면은 토어제를 해제한 게 있었죠. 토어제를 해제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토어제가 재지정됐습니다. 이거 1월로 되어 있는데 1월이 아니라 제가 월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2월에 해제했고 3월 19일에 재지정됐습니다. 그리고 5월쯤이 되니까 안도랠리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은 2020년 7월부터 역전세가 나기 시작해서 전세 사이가 났는데, 그게 2년 차가 되면서 그분들이 임차를 B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오는, 그러니까 소위 임대차 갱신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그 임대차 갱신 사이클의 전세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간 0.1을 넘을 정도로 치솟고, 전세가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치솟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은대규, 감독원 규제 은대규를 시작을 했고, 은행대출 규제와 함께 어느 정도 안정세가 가다가 토어제 때문에 이렇게 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광명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경기도 5분위, 4분위 지역이 최근 들어서 초과 강세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 전세가 막 엄청나게 튀는 건 아니지만 전세가 내리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입주장으로 인해서 상당한 전세가 하락을 경험하다가 지금은 전세가 일부 반등하고 있지만 매매가가 크게 먼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분당은 보시면은 그래프가 0.1 레벨이 아니라 주간 1%를 넘어버리는 말 그대로 역대급 초과 상승세가 가장 심한 데가 분당이거든요. 분당 보시면 여기도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강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서울 경기 5분위에서 서울 5분위보다는 서울 4분위, 서울 4분위랑 가격이 비슷한 게 경기 5분위니까 경기 5분위. 그러니까 서울 5사분위, 경기 5사분위 지역으로 막 강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가 서울도 다시 이런 강세가 4분위 지역으로 올라오는 거는 결국은 다시 정부가 시장 안정화 정책에 실패하고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를 덮을 거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덮기 전에 미리 좀 사놓자라고 하는 그런 절판 마케팅이 시장에 좀 팽배하고,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그런 생각에 부동산 시장에 포모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돈 어디서 조달하냐? 돈은 이제는 어차피 사는 사람만 사니까 부모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가족관 대출 받아가지고. 장관도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뭐 가족관 대출 받아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비전통적 유동성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은행대출 규제가 그래서 주간으로 0.1을 넘었을 요즘에 다시 나와야 되는데요. 다시 나와야 되는데 이게 0.1을 넘었을 때가 올해 5월달이었거든요. 5월달 둘째 주부터 0.1 넘어가지고 시장이 과열로 가는데 지금 당장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대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냅둬요. 냅두고 한참 과열을 키워.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거 단기간에 이 정도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약간 출렁할 때 그때 내요. 그러면은 정책 효과가 극대화 되겠죠? 시장의 그 과열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과열되니까 막 효능감 극대화 이런 식으로 강력한 사이클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결국은 기전은 훨씬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이면은 이게 적정하게 시장을 관리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은행 대출 규제라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전세 위에다가 이걸 쌓는 거기 때문에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없애야 됩니다. 근데 전세 레버리지를 없애야 되고 대책도 있고 내용도 있고 다 있는데 전세 갭매수 비중 등등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정책을 다 보는 사람들이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숨기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국토부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처에게 이걸 숨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이터를 못 보면서 이런 결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이런 농담도 있어요. 아, 그럼 부동산 더 띄우고 내년에 과세 때린 다음에 이쪽 주식을 띄울 거니까 주식은 양도세 없잖아요. 그럼 주시장 키워서 부동산 보유세 내게 하는 건가? 그럼 사실상 금투세인데? 막 그런 거냐라고 하면서 부동산도 띄우고 주식도 띄우고 다 띄우겠네라고 생각하고 지금 완전히 무슨 마치 자산시장의 골디락스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5월의 그 기시감이랑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고 요즘 저한테도 메일로 부동산 상담 메일 보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런 상담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상담 메일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은 아 그냥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까지 부동산 상담 메일을 보낼 정도라면 이 사람은 얼마나 부동산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부동산 상담 받아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근데 저는 부동산을 주로 사지 말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동산은 막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제도상으로 보면은 공급 대책 없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수요 대책밖에 없었는데 수요 대책 왜 막기가 어렵냐? 수요 부처를 완전 와해시켜 버렸잖아요. 기재부랑 금융이 와해시켜 버리니까 한 몇 달 동안 그리고 요즘 가격은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한 2달에 다 올라버려요. 한 몇 년치를.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 뭐 어떻게 이거를 막을 거예요? 게다가 다 오르고 나서 대책은 항상 늦게 나오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동산 강세장 그냥 5분위 4분위 초강세장 소위 피크아웃 강세장이 아주 심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